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오늘 해커스토익 RC 최신 경향 분석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파트 5 위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최신 경향 문법 어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면서 하나 더 우리 로직 플로우 제 수업의 시그니처죠. 논리의 흐름.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논리적인 흐름대로 문제에 접근해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접근법까지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01번이죠. 자, 우리 이런 ABCD 보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연히 문법 문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법 문제를 푸는 로직 플로우, 논리의 흐름을 정리할 건데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1분에 걸려서 풀고요. 어떤 사람은 30초 걸리고 어떤 사람은 5초가 걸려서 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맞았네? 그러면 다 잘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분이 걸리거나 30초가 걸리면 여러분 전체 문제를 다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지가 중요한 거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시간이 막 1분, 2분 걸리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됐어요? 그럼 논리의 흐름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스텝 1 뭐부터 본다? 맞아요. 보기부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보기를 보고 문법 어휘 문제를 구분하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껏해야 문법 어휘 문제 구분할 거면 왜 보기 굳이 보나요? 그냥 읽으면 되지. 우린 뭐 할 거냐면요. 보기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 그럼 보기를 분석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A, B, C, D. 자, 일단은 A번, B번, C번은 동사가 아닙니다. D번은요.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동사가 되겠죠. access는 접근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사실. 선생님, access는 명사도 된다면서요. 오, 맞아요. 접근이란 명사도 됩니다. 또는 접속. 그런데 S 못 붙어요. 그럴 땐. 왜? 불가산 명사라서요. 그럼 여기에 지금 S 붙은 이 access는요. 당연히 동사로 쓰인 거겠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동사와 동사가 아니냐의 선택 문제. 천형적인 토익 시험 문제에 나오는 보기 유형입니다. 그러면 동사인 거와 동사 아닌 거를 우린 구분해놨죠. 그 다음에 스텝 2.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동사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빈칸 앞뒤를 보면서 뭘 찾는다?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왜? 영어 문장의 구조는 누가 결정지으니까? 동사가 결정지으니까. 그러는 동시에 제발 형태만 보고 문제 풀지 마세요. 제발 의미만 해석해서 문제 풀지 마세요. 우리가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 1. 보기를 보면서 문법 어휘 문제 구분했죠. 그러면서 보기를 분석해냈더니 동사와 동사 아닌 것들이 나왔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로직 플로우, 논리의 흐름은 뭐가 된다? 앞뒤를 보면서 동사를 찾으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단, 구조를 파악할 땐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가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 문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갑시다. 동사 뭐예요? seems라는 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much more 수식어 아닌가요? 그 다음에 on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seem이란 동사의 특징, 우리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죠. look, seem, appear 요거 세 개 동의어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 형식 동사고요. 또 다른 이 형식 동사들 제가 적어놨습니다. 비동사, remain, become 같은 동사들은 이 형식 동사로서 뒤에 뭐가 나온다? 맞아요. 주격 보어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주격 보호 자리엔 무슨 품사? 명사 또는 형용사. 질문? 여기 앞뒤에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뒤에 또 동사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럼 D번 지우고 시작하셔야겠죠? 그럼 동사 아닌 3개, 위에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네요. 그럼 벌써 첫 번째 논리의 흐름에서 D번 보기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답률 33.땡땡땡%로 올라가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네. 그럼 이 자리는 보어 자리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보어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간대요. 질문. 투부정사의 형태 가능할 수 있어요. 왜? seem은 투부정사를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동사고요. accessible 형용사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accessing 동명사로는 안 돼도 현재 분사 형용사로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A번, B번을 쓰고 싶으면요. 현재 분사든 투부정사든 뭐의 특성을 가지고 오죠?
동사의 특성. 그러다 보니까 access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적어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을 뿐더러 형태만 보지 말고 의미 파악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주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업데이트된 웹사이트를 보충 설명해주겠죠. 그럼 뭐예요? 이 업데이트된 개정된 어떤 이런 바뀐 웹사이트가 훨씬 더 그렇죠. 접근 가능해 보인다. 뭐로써? 그렇죠.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어서 그렇죠. 접근이 가능하기 더 쉽다라는 거죠. 뭐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그 문맥상 접근 가능한이란 형용사 일반적인 형용사 표현이 어울리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면서 정답을 바로 C번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는 최고 이 한 문제당 몇 초? 20초. 늦어도 25초 안에는 풀어내야 되거든요. 왜? 각 문제를 20초 안에 풀어야지 30문제 파트 5를 10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는 5초나 10초가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거기에 플러스 5초를 해서 저는 주로 25초까지는 무조건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균일하게 초를 맞춘다면 20초가 나오는 거고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빨리 풀어서 어려운 문제에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1번 문제 그렇게 C번으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 동사 주격 보어 자리에 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형용사 보어 찍는 문제가 꽤나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10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2번 문제는 보기부터 보세요.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질문. 101번 문제는 이렇게 단어가 똑같은데 형태가 달랐죠? 그런데 A, B, C, D 보기 다 다르죠? 이런 문제를 어휘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를 또 해볼게요. 자, 어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건요. 와, 어휘 문제다 하고서 아래에서 위로 계속해서 대입하면서 한국어로 풀어봐요. 잠깐만, are aligned 일치되어 있다. 이전에 일치되어 있다.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다. 한 번 일치되어 있다. 즉시 일치되어 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넣어서 풀려고 하니까. 왜 한국말로 어울리는 걸 찾으려고 하세요? 출제위원은 한국어를 몰라요. 영어적으로 어울리는 걸 찍어야겠죠? 그러면 풀이법 보여드릴게요.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보기를 보고 어휘 문제인 거 판단했죠? 그리고 뭐만 확인한다? 품사만 확인하세요. 품사만 확인하세요. A, B, C, D. 보기 뭐예요? 부사 어휘죠. 그럼 이 자리가 우리는 부사 자리라는 걸 판단했어요. 그러면 품사만 확인하고 절대로 보기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 무조건 문장 전체를 처음부터 반드시 해석하세요. 그리고서 한 문장 이 빈칸을 뺀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원샷 원킬로 한 번에 정답을 선택할 겁니다. 절대로 한국어 번역으로 끼워 맞추면서 없는 내용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어휘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정확한 답을 찍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왜? 한 문장 속에서의 문맥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 부사인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보기 보지 말라고 했고 그 어디부터 읽는다? 눈이 바로 the objectives부터 읽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목표들이죠. 두 부서의 목표는요. 뭐 다 일치되어 있대요. 와, 일치되어 있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든다 또는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동사 표현이죠. 자, 효율적인 collaboration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뭐에 있어서? 다가오는 product launch에 있어서. 그럼 뭐야? 두 부서의 목표는 일치하여 있고 근데 그것으로 하여금 뭐한다? 다가오는 제품 출시에서 효율적인 협업을 촉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두 부서 질문 드릴게요. 두 부서의 목표가 어떻게 일치되어 있다? 키워드가 여러분 널리고 널렸어요. 일치되어 있다. 두 부서 용이하게 만든다. 뭐? 효율적인 collaboration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A, B, C, D를 보면 정답 하나로 바로 나와 있을 겁니다. 뭐예요? 그렇죠. B번이죠. 긴밀하게라는 또는 가까이라는 또는 밀접하게라는 이 closely라는 부사를 넣기 위해서 efficient collaboration, aligned, 두 부서, two department 이런 키워드들을 출제위원들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끼워 맞출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한국어로 선생님 즉시 일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상상한다니까요. 벌써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됐어요? 어휘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보기 보지 말고요. 됐나요? 연샷 원킬로 찍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 101번과 102번을 통해서 풀이법을 배웠죠. 103번부터 바로 적용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03번 문제. 자, 딱 보니까 while, despite, unless, ever.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문법 어휘가 섞여 있죠. 왜? A, B, C, D의 품사가 다르잖아요. 보기를 분석하라고 했어요. A번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만 해요. Despite 뭐가 나온다?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Unless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ever는요 그냥 부사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접속사와 전치사와 부사를 하나의 보기에 다 넣었다라고 해서 얘를 접전부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전부 문제의 핵심 포인트 뭐가 된다? 그렇죠. 무조건 A, B, C, D 보기에서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보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봤자 품사가 뭔지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럼 접속사, 전치사, 부사. 질문? 접속사는 뒤에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덩어리가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while이라는 접속사 우리 무슨 뜻으로 주로 알고 있죠? 맞아요. 동안에란 뜻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그런데 무슨 뜻도 있죠? 비록 뭐뭐이지만 상반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표현이죠. 그런데 despite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상반의 뜻을 나타내는 뭐예요? 전치사 표현이에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거. 뜻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품사가 다르죠. 그러면 그냥 해석으로만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빈칸 뒤를 볼게요. The long distance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고 쉼표 끊어져 있네. 그리고 쉼표 뒤로 many employees가 있고 choos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선택한대요. 자, 먼 거리. 질문 드릴게요. 자, 명사가 함께 붙어 있는 거 뭐밖에 안 된다? 전치사 표현이죠. 정답 뭐다? 그렇죠. B번인 거죠. B번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while이나 unless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안 되는 거고 ever 부사를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의미 파악해 볼게요. 긴 거리에도 불구하고 상반 많은 직원들은요. 매일 사무실로 통근하는 것을 선택해. 재택근무도 가능한데 매일 사무실로 오더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됐어요? 전형적인 despite 상반의 전치사, while 상반의 접속사, 접전부 선택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despite 동의어 한번 적어볼까요? 자, 동의어 적으세요. in spite of죠. despite와 in spite of는 정답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상반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표현이라는 거. 근데 while이라는 접속사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상반의 뜻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 although 같은 표현들이 있죠. although 같은 표현들 우리 접속사로서 상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10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무슨 선택 문제예요? 형용사 어휘. 질문. 어휘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라는 품사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간다? 보기 보지 말고 우린 only team members부터 그대로 바로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판단해야 됩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걸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국어로 올려서 하나하나 맞춰보는 게 더 시간 걸려요. 그리고 더 헷갈려요.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원샷 원킬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잡아볼게요. 자, only team members who가 꾸며주고 있어요. 오직 팀 멤버들만. 오직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팀 멤버들이에요? 보여주는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우리 exceptional leadership skill과 그리고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그렇죠? 우리 성취한 그런 팀 멤버들만. 지금 계속 뭐예요?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승진 기회에 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리더십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준 직원들만 승진할 자격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 be eligible for. 정답 뭐로 연결한다? C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여기 앞에 안 봤어요. 그리고 for이 있잖아요. be eligible for C번 collocation 수거. 오케이 짝짝짝 잘했는데
여러분, 전치사 for은 eligible밖에 못 쓰는 거예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전치사 for은 eligible 아니면 여기서 못 쓰는 건가요? 아니죠. be liable for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인 거지 가능해요. 뭐뭐의 법적 책임이 있다. 두 번째, be renowned for 예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뭐요?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be known for 동의어 표현이에요. 됐어요? be eligible for 뭐뭐할 자격이 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야 be for 있네. eligible C번 찍었다. 아싸 맞췄다. 여러분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치사 for가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벌써 3개나 되네? 그럼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으세요. 왜? 이 한 문장도 눈에 안 들어오면 독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휘 문제는 한 문장 전체 다 보고 바로 원샷 원킬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왜? 20초 안에만 풀면 되잖아요. 됐어요? 투자는 해야죠. 이 시간을 확실히 풀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러한 아주 특출난 리더십 스킬을 보여주는 증명한 그런 직원들 팀 멤버들만 승진 기회의 자격이 있구나. 정답은 그래서 C번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미상. 됐습니까? 그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10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와, arrive, arriving, has arrived, will be arriving 질문. 누가 봐도 문법 문제예요. 그런데 분석을 해볼게요. A 동사고요. B번 동사 아닙니다. C번 동사고요. D번 동사예요. 그러면 A, C, D가 동사. 그런데 B는 동사가 아니네. 그럼 전형적인 로직 플로우 어떻게 적용한다? 빈칸이 동사 자리일지 아닐지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앞에 동사 없어요. 뒤에도 동사 없네? 이 자리 동사 자리죠. 됐습니까? 일단 쉼표 앞에까지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 B번 지울게요. arriving 지우시고요. 그러면 동사의 형태끼리 선택 문제가 나왔다? 기억하세요. 동사의 형태만 보기에 남으면 무조건 우리는 무슨 순서? 수태시 순서대로 파악할 거예요. 수가 뭐죠? 단수 복수. 태가 뭐예요? 능동 수동. 시가 뭐예요? 시제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주어 the shipment of raw materials는 수식어니까. 주어가 단수네. 뭐야? A번 안 되네. A번은 복수 동사죠. 그렇죠? 그럼 단수 has arrived 가능하고요. 조동사 그냥 will be도 가능하죠. 그러면 수 이제 체크했어요. 벌써 보기 하나 지워졌고 정답률은 50%로 올라갔습니다. 능동수동 파악해 볼게요. C번 능동태, D번 능동태. 우와 뭐야?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시제 문제 끝. 시제 문제 시점 찾아볼게요. 가볼게요. 선생님 금요일이 나왔잖아요. 금요일. 금요일이면 has arrived는 과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이 빵꾸 나면 벌써 이런 문제조차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질문. have 플러스 pp라는 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는 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뭔가 기간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since 한 다음에 1990 나왔다고 칩시다. 1990 뭐예요? 1990년이죠. 과거잖아요. 그런데 since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가 돼버리죠. 그런 표현과 함께 써야 되는 게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은 특정 시점 표현이죠. 특정 시점은 뭐야? 단순 시제들과 같이 쓰이죠. 그러면 이런 기간 표현의 현재 완료가 아니라 단순 시제 뭐가 된다? 정답은 D번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on Friday, 금요일에 이게 과거 금요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 시제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거 주관식 문제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D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기간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는 안 되니까 시점을 나타내는 미래 또는 미래 진행 시제로 갈 수가 있겠죠. 됐어요? 야, 금요일에 그 배송이 도착할 예정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되겠죠. 됐습니까? 기간을 찍을래? 아니면 시점을 찍을래? 그렇게 기준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106번 문제 가볼게요. 문법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A, B, C, D 보니까 와! 우리 A, B, C까지는 동사,
근데 D는 동사가 아니네요. 그럼 전형적인 logic flow? 근데 얘는 조금 다른 문제. 앞에 접속사 대시 있어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접속사 뒤쪽으로 문장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접속사 뒤쪽으로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없는데 접속사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게 우린 판단이 되겠죠. 일단 C번 안 됩니다. 됐어요? 응? 동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면 뭐 한다? 수태시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 가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동사에 대한 수는 어디에다가 맞추면 될까요? 아 선생님 대시 있잖아요. 아니죠. 대신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뭔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참고로 that 뒤에 주어가 없는 채로 동사부터 튀어나오는 그런 that. 무슨 that?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이죠. 특히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잘 보세요. 우리가 참석했대요. 갈라 디너쇼에. 근데 어떤 디너쇼? 그렇죠. that이 앞에 있는 갈라 디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누구한테 일치시키냐면 무조건 꾸밈받는 명사에 일치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단수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대절이다? 그럼 이 동사는 무슨? 단수동사 취급하는 거고 만약에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관계대명사 대절이면 복수동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갈라 디너 단수네? 그럼 단수가 아닌 거 역시나 A번 지워지게 되겠죠. 됐어요? 단수일 때 현재 동사 S 붙고요. 비동사는 was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수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판단해라? 태를 판단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태. 뭐야? B번 능동태, C번 수동태네. 그럼 능동, 수동만 파악해도 정답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 이 순서대로 수, 태, 시. 순서가 몸에 배어 있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 안에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가볼게요. 그럼 능동, 수동태 문제는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항상 제가 뒷받침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절대로 목적어의 유무만 가지고 정답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영어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목적어 없으면 무조건 수동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사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요. 목적어가 있는데도 수동태고요. 그런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데 능동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의미 파악하세요. 제발 이 동사가 쓰이는 주체와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뒤에 물론 목적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한다? 이 갈라쇼를 꾸미고 있잖아요. 이 갈라쇼가 50주년, 이 회사의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축하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념일을 축하하는 갈라쇼니까 뭐가 된다? 능동의 의미가 어울리고 그러면서 celebrate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는 상태로 능동으로 쓰이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볼 때는 형태만 보고 풀면 그게 더 복잡하고 힘들다니까요.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nevertheless,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질문, nevertheless, 접속 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의 뜻을 나타내고요. however, 접속 부사도 되지만 와, 부사절 접속사도 되네. 여러분, however를 부사절 접속사로 쓰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접속 부사로 쓰면 그러나라는 뜻이 있죠. 근데 부사절 접속사로 쓰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됐어요? C번 전치사죠. 뭐뭐에 관계없이. 당연히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요. whether 접속사인데요. 얘는 부사절과 명사절 접속사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를 좀 볼까요? 앞을 보니까 is debating이라는 동사 부분이 나와 있고요. 논의 중에 있다. 근데 갑자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못 씁니다. 그리고 부사 안 돼요. 그러면 however 부사절 접속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debate 논의하다 토론하다 타동사입니다. 그럼 이 빈칸 자리부터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를 쓸 거면 무슨 절? 명사절이죠. 정답은 뭐가 된다? 정답은 당연히 D번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해 하실 거예요. 선생님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whether이 명사절을 이끌 때는요. 주어 동사 대신에
뭐가 대체해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투부정사로 대체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명사절 접속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whether 대표적입니다. whether to 동사 원형 뭐뭐 할지 안 할지, which to 동사 원형 어느 것을 뭐뭐 할지, 또 what to do 뭐뭐 해야 할 것, 또 우리 how to do 또는 뭐뭐 해야 할 방법, 또 when to do 뭐뭐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명사절 접속사가 우리 투부정사와 함께 쓰일 수 있고요. 빈칸을 뒤에 뚫어놔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앞에 뚫어놔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영진 팀이요. 논의 중에 있대요. 뭐뭐 할지 아닐지. 그렇죠. 현재 프로덕트 라인을 확장시킬지 아닐지를 논의 중에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요?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요. 10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accumulate에 알맞은 형태인데 자, 와 로직 플로우 적용해 볼게요. 두 개 동사. 그리고 A번, D번 동사 아닙니다. 그럼 빈칸이 동사자리일지 아닐지 볼게요. 빈칸 앞에 전치사 from도 있고요. 앞쪽에 뭐야? 동사 prohibit이라는 동사가 이미 있네? 그럼 뭐예요 이거? prohibit A from B 꼴에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동사는 아니네요. B번, C번 지울게요. accumulate 하면 축적하다, 모으다라는 뜻인데 ing 형태를 쓸래? 아니면 그냥 명사를 쓸래? 선택 문제인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잖아요. 네? 그런데 명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 명사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못 들어가냐? 여러분 뒤에 보니까 우리 이거 폐기물, 위험한 폐기물이잖아요. 위험한 쓰레기 또는 위험한 폐기물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이미 있죠. 그럼 명사는 명사 목적어를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한다? 그렇죠. 동명사만이 뒤에 목적어와 함께 같이 쓰이면서 전치사 뒷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즉 위험한 폐기물이 쌓이는 것, 축적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뭐 한다? 새로운 환경 규제는요. 이 뭐예요? 회사들이 위험한 폐기물들을 축적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즉 이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업 업체들이 이런 폐기물들 쌓아놓는 거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걸 목적어로 보고 동명사의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뒷자리에 동명사 찍는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냥 명사 찍을래? 아니면 동명사 찍을래? 선택 문제는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쓰일 수는 있지만 뭐의 특성을 가진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명사는 명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얘를 아예 명사처럼 보시면 큰일 납니다. 됐나요? 그거 정리하시고요. 동명사 vs 명사 선택 문제. 오케이. 10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109번. convenient, conveniently, convenience, conveniences. 잠깐만. 문법 문제잖아요. 그런데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없고 품사가 제각기입니다. 물론 뒤에, 위에, 밑에 두 개는 명사로 똑같지만 빈칸 앞에 is가 있고 빈칸 뒤에 designed라는 pp 형태가 있네? 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B 플러스 PP 사이엔 부사가 무조건 들어간다. 아니에요. B 플러스 PP인데 가운데 형용사 들어가는 문장 저 영작할 수 있는데요. 형태만 보지 마시고 거의 부사가 당연히 들어가서 꾸미긴 하겠지만 그러면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의미까지 그냥 요것만 확인을 해보세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 그렇죠. 편리하게 디자인 되어져 있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B번이라는 거예요. 기술처럼 B, PP, 부사자리 이러지 말고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확인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봐야 우리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자주 나오는 경향. 비동사와 보어가 있겠죠? 보어 자리에는 주로 PP 형태, ING 형태, 그냥 기본적인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 사이에 빈칸을 뚫어서 부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식처럼 막 외우지 마시고요. 부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사를 아예 뒤쪽에 넣어서 꾸미기도 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자동사, 타동사를 꾸밀 때 부사의 위치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에서 다 꾸밀 수 있어요. 자동사든 타동사든 빈칸을 앞에 뚫어놓고 부사를 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도 꾸밉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부사가 그냥 뚫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를 어디에 쓰냐면
아예 뒤에 써요. 아예 목적어 뒤로 가서 앞에 있는 타동사를 멀찍이 꾸미게 됩니다. 단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요. 그 동사를 꾸미고 싶으면 아예 뒤로 넣거나 아예 앞쪽으로 넣거나 둘 중 하나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부사의 위치, 최신 경향 정리하시고요. 109번 문제는 가운데서 뒤에 있는 PP 형태를 꾸며서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 두 명, 그렇죠? Beginners 그룹과 Advanced User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110번 문제 가겠습니다. Since provided following ever. 자, 여기서 뭔가 하나 함정이 있어요. 선생님, provided는 PP 형태 아닌가요? 여러분들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접점부 복이잖아요. 뭐 한다? that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that을 생략시킵니다. provided that 부사절 접속사로서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since 웃긴 거 접점부가 다 됩니다. sinc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following은 전치사로 뭐뭐 후에란 뜻이고요. ever는 부사죠. 그러면 빈칸 앞뒤를 좀 볼게요. 빈칸에 맨 앞에 뚫려 있는데 뒤에 보니까 the allotted time이라고 돼 있죠. 할당된 시간. 그리고 쉼표로 끊어져 있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질문.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뭐는 안 되는 거예요? B번, D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로서의 since와 전치사로서의 following을 찍는 문제인데, 자 질문.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면 어떻게 써야 된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거 또 적을게요. since 다음에 1990년. 그럼 1990년 이래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야죠. 일단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된다?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동사 시제 보세요. 동사 뭐예요? 그냥 are 나와 있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법적으로 아예 since 전치사로 여기서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바로 보지도 않고 C번 찍지 마시고 후에란 뜻이 어울리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점심을 위해 할당된 시간 후에 직원들은 되돌아오도록 기대되어집니다. 그들의 책상으로 즉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뭐 하기 위해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즉시 돌아와야 돼. 즉 할당된 시간 그게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즉시 돌아와서 일을 해야 해. 가능하죠. 정답 following C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정답으로 많이 최신 경향으로 나왔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11번 문제 문법 문제입니다. attract, attraction, attractions, attracting. 볼게요. 자, 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부터 찾으세요. 빈칸 앞뒤를 보니까 와 앞에 동사 is가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표현 하나 있죠. 그럼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A번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의 구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 질문 드릴게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면 one은 하나지만 뒤에 of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반드시 s 붙은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단수 찍을래 복수 찍을래 선택 문제가 꽤나 나오죠. 그렇죠? 복수명사 하나밖에 없네. C번 attractions가 되겠죠. 그럼 가장 많이 방문되어지고 가장 유명한 attraction 명소들 중 하나가 뭐다? 그랜드 캐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와, 세계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리할게요.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와, 12번 문제 보니까 뭔가 보기가 특이하죠? 자, A번은 그냥 소유격이에요. 인칭 대명사의 하나의 종류죠. B번은 접속사입니다. 명사절과 부사절을 주로 이끌어준 접속사. 호는요, 명사절과 형용사절 접속사로서 관계대명사이기도 하죠. 어쨌든 접속사예요, 두 개가. 근데 there는 부사죠. 그럼 이거 로직 플로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접속사인 것과 접속사가 아닌 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은 뭐예요? 빈칸을 기점으로 양쪽에 동사가 몇 개 있는지 찾아야겠죠. 오케이? 직원들 왠지 주어가 좀 맨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빈칸이 뚫려 있고요. 와, 일단 mit 동사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sales 타겟을 충족시키다. 그런데 동사가 또 나와 있네. 그럼 적어도 동사 두 개가 이어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접속사. 그럼 일단 A번과 D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럼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 B번 찍을래? C번 찍을래? 질문. whoever과 who의 차이점. 물론 뜻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whoever는 누구든지란 뜻을 가지고 있고 who는요. 누가, 명사절 접속사할 때 누가란 뜻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어요. 근데 who는요. 명사절과 형용사절, 관계절, 그렇죠. 관계대명사로도 쓸 수 있죠. 질문. employees란 주어가 이미 있고요. R이 전체의 동사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괄호친 빈칸부터 target까지가 하나의 뭔가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명사 뒤에 또 명사 쓸 수 있어요? 그럼 명사절 불가능하죠? 근데 부사절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앞에 있는 employees를 꾸미는 형용사절. 그렇죠. 관계대명사 찍는 문제입니다. 정답 C번입니다. 그럼 who와 whoever의 쓰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들고 접속사 파트는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뒤에 주어가 없는 채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who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덩어리가 동사부터 튀어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이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한테 시킨다? 그렇죠. 꾸밈받는 명사. 복수니까 복수동사 mit 쓰고 있는 겁니다. S 안 붙어 있죠. 그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현재 그들의 영업 매출 목표를 충족시키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직원들은 뭐 할 자격이 있다? 그렇죠,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1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자, 우리 보니까 명사, 부사, 형용사, 명사. 우와, 그런데 빈칸 앞에 볼게요. 전치사 due가 있고 더가 있네. 그리고 work라는 명사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 이게 그냥 명사가 아니라 construction work. 무슨 뜻? 건설 작업, 공사 작업. 뭐예요? 복합 명사죠. 그럼 이거 그냥 덩어리채로 명사 자리죠. 그런데 가운데 빈칸을 뚫어놨다. 우리 영어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관사나 소유격, 즉 한정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파트가 나오면 가운데 빈칸을 뚫려 있으면 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용사. 물론 명사 3개 나열된 복합 명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중요성 공사 작업 말 안 되죠. 뭐 중요한 공사 작업이 말이 되죠.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파악해야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C번 important 찍는 문제죠. 최신 경향. 됐어요? 그러면 메인 하이웨이에서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중요한 공사 작업 때문에 교통이 has been temporarily redirected. 그렇죠? 임시적으로 우회되어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치시고요. 와, support와 supportive, supported가 있는데 질문 C번, D번은 동사. 그렇죠? 물론 C번, D번은 도움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동사냐 아니냐 선택 문제인데 자, 빈칸 앞에 was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surprisingly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 형용사 보호를 찍는 거겠죠. 그럼 일단은 C번, D번은 안 됩니다. 그럼 적어도 뭐랑 골라야 돼요? supported를 고를래? 아니면 supportive를 고를래? 선택 문제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어떤 누군가한테는요. B 플러스 PP가 굉장히 익숙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비동사 뒤에 빈칸을 뚫어놨을 때 어떤 누군가한테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어차피 얘도 PP 형태로서 과거 분사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 둘 다 형용사인데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형태로만 보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구조를 파악하려면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걸 또 형태만 보지 않고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면 한국어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supportive는 기본적인 일반 형용사죠. 그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ed 형태 형용사는 과거 분사, 동사였던 support의 pp 형태를 만들어서 분사형 형용사라고 그래서 제가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형용사와 분사형 형용사의 선택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예 다른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 문맥을 볼 건데 그렇다고 문맥 보고 그냥 한국어로 찍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형용사는요. 주로 주체가 있겠죠. 비동사의 주격 보니까 이거 주체가 주어겠죠. 주체의 상태나 성질이나 속성을 설명할 때 쓰는 게 오리지널 형용사입니다. 저 보세요. I am happy. 나 행복하다. 나 행복한 상태를 happy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분사형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동사기 때문에 뭐의 특성을 가진다? 동사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pp가 붙으면 뭐가 된다? 우리 ing가 붙으면 능동이겠지만 pp가 붙으면 수동이죠? 즉 능동 수동으로 주체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지금 executive board죠? executive board 임원진이에요. 임원진의 상태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동작 동사로서 수동으로 지금 얘네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임원진들이 누구에 의해서 도움받을 수 있죠. 임원진들이 지금 누군가를 찬성적이고 지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적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해석을 해봐야지 한국말로 지지하는, 지지된 아무리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것처럼 해석이 될 겁니다. 원리를 이해해놓고 영어적으로 오리지널 형용사와 분사 형용사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임원진들이 놀라울 정도로 restructuring plan,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땡땡한다. 뭐에도 불구하고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임원진들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죠. 얘네들이 이 계획에 지지하고 있고 지원을 보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답 그래서 supportive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만약에 supported가 되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게 나와야죠. 주로 전치사 by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뒤에 전치사 by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럼 by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임원진들이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문맥이구나. 왜?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있다 임원진들이. 그렇죠? 주체, 상태, 성질, 속성을 묘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supportive로 가셔야 되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단어가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은 선생님 저 be supportive of를 외웠었는데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be supportive of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요. 왜? 영어는 언어고 그 언어적인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니까. 설마 출제위원이 이거 모르면 틀리도록 만들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면 도움을 받아서 해석. 어차피 알았어도 해석했어야 돼요. 그냥 오브 보고 서포티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도 문맥을 봤어야 되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됐나요? 한 문장 전체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을 기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즘에. 115번 문제 가겠습니다. Further, such, how, recently. 질문.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품사를 좀 볼까요? A번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Further. 근데 물론 나머지는 부사도 되고 how는 뭐야? 이건 접속사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품사가 막 뒤죽박죽 막 있네요. 그럼 빈칸 앞을 볼게요. 조동사 있고 discuss라는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사 자리 아닐까요? 오케이? 접속사가 갑자기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못 들어가죠. how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recently는요. 참고적으로 뭐다? 최근에 뭐죠?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여야 되는 그런 부사 표현입니다. 최근에 이거 했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recently는 신기하게도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기간을 묘사하는 현재 완료 시제랑도 쓸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한 그런 부사 표현입니다. 근데 미래네요. 근데 어쨌든 어휘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해석을 해볼 텐데 야 예산 할당을 논의할 거야. 뭐 동안에 내일 회의 동안에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적절하게 잘 funded 그렇죠? 우리 자금을 조달받게 하는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요 자금 할당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뭐 추가로 더 논의할 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A번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such는 그러한 뒤에 주로 such a 형용사 명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further를 부사로 썼는데 형용사로서의 further도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 하나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until further notice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란 그냥
구문적인 표현으로 그냥 외워두세요. 빈칸이 여기에 뚫릴 수도 있고요. 오케이? 여기에 뚫릴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뚫리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3개 다 빈칸을 뚫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추가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고 구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오늘 이 15문제를 풀면서 내용적으로도 중요했어요. 분사형 형용사와 오리지널 형용사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죠? 그 기준점을 제가 오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 어휘 문제를 접근하는 로직 플로우 꼭 연습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점수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